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두빌입니다. 제가 뭐 제 의지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두빌을 조금 더 찍어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이제 주주분들에 따라서 뭐 어느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으로 두벨 주주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또 냉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시장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또 지금 시장이 또 워낙 조정이 길게 나오고 또 심리를 거의 피말리게 하는 그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으로 무조건 뭐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은 아니고 최대한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리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는 편이니까 그 부분 좀 먼저 다시 한번 또 양해를 부탁드리게 됐고요. 오늘 두벨 0.8%. 뭐 이거를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딱 한 가지로 나누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등락률이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주말 전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결국 이제 두빌한테 중요한 거는 이 10월 10일과 13일의 캔들 이 두 개의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던 이 영역, 여기 부근에서 저점을 확인시켜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물론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때 가격 대비 뭐 한 900원, 뭐 1000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600원이 이제 오늘 밀린 거여가지고 크게 이제 그 가격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강하게 주는 데미지는 여전히 들어와요. 근데 그 데미지는요 두빌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런 데미지를 받고 있죠. 우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하락 반응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흐름이 조금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건 반등 나올 때 삼성하이닉스 위주로 코스피를 올려놔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갈 때 다른 애들이 같이 올라가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하루 정도 다 같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극히 이제 조정 나왔던 이후에 반등 구간의 일부였고요. 보통 이제 반도체만 올라갔다가 반도체가 내려오게 되면 또 다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한테는 지금 중간에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과연 이 조정이 정말 한없이 끝없이 이어질 것인가? 저는 지난번에 이제 뭐 AI 거품론이니 뭐니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만약에 AI 거품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도 강하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장중에라도 그런 반응이 안 나왔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그 실적발로 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리사쿡 이제 연준 인사의 발언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꺾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의도적이었다. 결국 금요일날 미국 시장 반등이 나왔던 건 이제 윌리엄스 연은 총재죠. 얘가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제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봐도 그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긴 했죠. 네, 낮았다가 이제 39% 이 정도 됐다가 이게 70%대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럼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다시 올라왔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거기에 대한 반영을 좀 못하긴 했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네, 뭐 조정을 더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데이터를 직접 봐야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 사이클은 매번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과연 고점 대비 저점 지금의 주가 위치가 여기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여기에 더 가까운가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이 어디에 가까운지 메리트를 따졌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 그게 좀 더 높은 것 같다라고 하면 대응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내가 이런 손익비를 따진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대응으로 옮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란 말이죠. 심리 자체도 그렇고. 보통 이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포지션을 잡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음봉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반등 매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딱히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섹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수혜 포지션이 미국발이잖아요. 미국에서 AI가 어쨌든 시장을 좀 몰아치고 있는 거고 조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반등이 나오려면 결국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다만 저는 단순하게 그냥 두빌이 지금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체코,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이제 수주잔고에 반영이 될 걸로 좀 보여지죠. 그 다음에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 수주를 했죠. 그래서 부지허가 뭐 취득 단계다라고 하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작업 허가 취득 단계다라고 하니까 일단 불가리아나 폴란드 쪽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낸 거는 두빌한테 결국 이후에 수주 잔고로 또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두빌이 결국 하반기에 우려감이 컸던 게 상반기에 수주 잔고를 좀 기대했던 것만큼 채우지 못했죠. 그래서 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초로 넘어가는 이 사이클에 얼마나 이제 그 수주 잔고를 많이 좀 채워 넣을 것인가, 이게 중요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시장의 심리죠. 지금 원전이 내려오는 게 뭐 원전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그 악재, 뭐 펀더멘털의 훼손, 모멘텀의 어떤 뭐 우려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적으로 똑같은 우려감, 재탕 삼탕 되는 그런 악재 이슈들. 결국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또 재탕이고 삼탕이고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시장이 느끼는 심리는 다르거든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심리는 공포가 비례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주가가 1%, 2% 밀려도 심리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비례적으로 올라가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 정도 떨어지는 거, 앞 구간에 캔들도 많이 있고 지지라인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저점도 아직 깨지 않았고 추세도 우상향이고 이게 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1%, 2%가 밀린다라고 해도요, 위에서 5%, 6%가 밀리는 것보다 데미지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긴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긴 관점으로 볼 때 대부분의 섹터가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또 심리적인 컨트롤이 좀 더 중요한 시기고, 누구한테는 이 구간이 내가 그래도 두빌이 이 정도 가격 오면은 좀 그때부터는 뭐 분할 매수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또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시장에 좀 전체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그 심리, 전염병과 같은 그런 형태거든요. 보통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만 이제는 좀 저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죠. 설령 여기에서 뭐 저점 부분에 닿았다라고 해가지고 반등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뭐 지루함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서 느꼈던 그런 가격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감은 그래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여전히 원전에 대한 뭐 두빌의 그 수혜 기대감, 요거는 지금 당장의 반영도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깔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더 이제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단은 지금 7만원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라운드픽의 기준으로는 7만원은 깨면 안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7만원에 대한 여유는 조금 있죠. 네. 72,000원 부근에서 단봉 형태로 계속 끊어주고 결국 추세는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위쪽으로 올라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제한적인 윗골이나 양봉 나오고 바로 개파락 나오는 이런 패턴보다는 좀 양봉을 좀 연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급은 아직까지는 모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데이터는 찍히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우려할 정도의 막 진짜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도 폭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급은 언제든지 추세에 맞춰가지고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가 또 본격적으로 지금 뭐 대부분 다 불프 이벤트 난리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 기회, 저희가 1년 중에 또 가장 큰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인 만큼 잘 또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좀 또 시장에 전체적으로 또 세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이벤트 기회를 시장에서 또 결과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반전의 기회로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